유일호 장관님. 예. 멀쩡한 시장주의자가 정부에만 가면은 규제주의자나 계획주의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보고 내용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무미건조하고 무정한 정부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는 전세나 월세가 그 상승폭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급격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는 겁니다. 장관님, 지금 주택시장에서 전세 1억 대신에 월세 살라 하면 얼마 줘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만약 7.7% 평균으로 한다면 그에 의해서 계산을 하면은 대개 평균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 전월세 전환율 말씀입니다. 지금 40만에서 50만 원 줘야 됩니다. 예. 지금 기준금리가 1.75%인데 그 월세 사는 사람들의 고통이 얼마만큼 심각한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정부 정책은 이러한 고통에 대한 공감이나 또 정부나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따뜻한 배려가 전혀 없어요. 지금 주택 거래량이 100만 호가 됐다 하는데 자기가 저축을 하고 소득이 증가돼서 기쁨과 환희에 차서 산 집이 이 100만 채 중에 몇 채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것까지 제가 그거는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 100만 호라는 외형적인 숫자를 두고 매매 시장이 활성화가 됐다는 것은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전세 가격이 도저히 감내할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 버리고 거기에다가 저금리로 돈을 빌려서 집을 사주도록 해주니까 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정확한 상황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왜?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면은 대책 자체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매매가 많이 됐다고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이 매매가 어떻게 해서 늘어났는지 정교하게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틀을 짜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임대주택 12만 호, 7만 호 더하기 5만 호 한다고 하셨죠? 예. 이 돈은 누가 어떻게 부담합니까? 총액은 얼마고 누가 부담합니까? 그것은 예를 들면 답변이 안 되면은 김재정 국장 답변하세요. 12만 호 임대주택 만드는데 총 비용이 얼마 들고 그다음에 부담 주체가 누군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국민임대의 경우에 한 채 짓는데 1억 2천 정도가 듭니다. 그건 알고 있고 예, 총액이 얼마고 누가 부담하는지만 말씀해 그래서 주세요. 만 채를 하면은 1조 2천억이 들고요. 1조 2천억 누가 부담합니까? LH하고 기금 재정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LH의 부채는 지금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한 호당 한 9천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거로 되어 한쪽에서는 LH 부채를 줄이라고 난리를 치고 한쪽에서는 1조 2천억을 LH에 부담을 시키면은 그중에 이제 정부분은 빼더라도 LH 부채가 줄어들 수 있습니까? 계속 일단 증가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누차 이야기했다시피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부담이 오는 겁니다. 그 밸런스를 맞춰서 국회에 보고를 하세요. 장관님, 예. 앞으로 임대주택이나 다른 주택 복지를 할 때 소요 재원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 부담 주체를 정확하게 보고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데 의원님, 이 정부가 이런 그 전월세의 고통에 받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서 이런 게 아니고요. 또 하나 지금 오늘 보고한 것은 매매가 정상화됐다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이지 매매 활성화를 무슨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또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이 받아들일 때 정교하게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한쪽 면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기재부 차관님. 네. 오늘 기재부 보고 내용은 국토부와 대동소이합니다. 전혀 차이점을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할 것 같으면 기재부 보고는 필요가 없습니다. 기재부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은 지금 서민주거라는 것은 이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일자리가 창출 안 되기 때문에 주거복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기재부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은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주거복지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소득을 어떻게 창출해주고 일자리를 어떻게 늘려주는 그런 매크로한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금리를 몇 프로 주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국토부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동일한 업무 보고를 할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 문제는 추후가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유기로 장관님. 예. 2008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나가지고 약 200만 명의 미국 주민들이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예. 서브프라임이라는 상품을 사가지고 잘 집을 샀다고 좋아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금리가 올라가 버린 거죠. 이 금리 문제는 이 주택 문제의 종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2006년, 7년, 8년도 정부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추격 매수를 했습니다. 그때 가격까지도 아직 회복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마당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저금리로 집을 사게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 기대되고 또 우려되는 측면을 정부가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 매매 시장이 활성화됐다고 좋아하는 일만은 아닙니다. 그 내막을 정교하게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어제 지역구에 두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하나는 영농자금을 지금 3%로 빌려서 쓰고 있는데 기준금리가 1.75%니까 영농자금을 낮춰줘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 새마을 금고를 하는 이사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3%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기준금리가 1.75%인데 왜 나는 3% 받노? 2%대로 낮춰다오. 이렇게 요구가 빈발하기 시작했고, 새마을 금고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투자은행이 아니고 예대 마진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최소한도 예대 폭이 2%는 돼야 그 조직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지금 1.7%고 많은 소비자들이 그 기준금리를 요구하면 예대 마진은 2%를 내기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재부 차관님, 금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지금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가득 차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의회와 시장과 여론의 동향을 충분히 들은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해놓고 문제를 보완하겠다 하는 것은 사후 약국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민 주거복지 문제도 많은 분석과 토론과 또 의견 수렴을 요구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